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있었던 모건 스탠리 나스닥 버추얼 인베스터 컨퍼런스 콜에서 소파이의 CEO가 본인들의 사업을 평가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파이의 방향성이나 현재 사업 평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게 여기서 뱅크 차터가 언급이 될지 안 될지가 조금은 관심사였는데, 저도 그렇고 해외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조금 설레발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사실은 여기서 나올 얘기가 아니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기대했던 게 있는데 일단은 안 나왔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게 아니지만 어쨌든 요 내용 보시면 좀 여러모로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할 거라서 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소파이에 대한 설명이죠. 고객들이 돈을 더 잘 빌리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고요. 고객들의 삶에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파이가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파이 머니나 인베스트나 크레딧 카드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소파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역시 교차 판매이다 보니까 그 교차 판매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별로 당연하겠지만 이용자층이 좀 다를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마다 마케팅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꽤나 디테일한 방법을 통해서 또 전문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여러 리워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부분을 좀 중요한 것만 꼽아봤는데요. 일단 질문이 지난 분기에 신규 요원이 정말 많이 늘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의 품질이고 또 빠른 서비스 개선이나 컨텐츠의 편의성, 이것들을 계속 더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뭔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을 더 빨리 추가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도 물론이고 시간 외 거래나 마진 및 옵션, 그리고 새로운 어드바이스 기능, 그리고 뭐 새로운 액세스 기능, 아마 이용 편의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이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스포츠 경기 등이 계속 노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저번 컨퍼런스 콜에도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죠. 마케팅을 굉장히 스포츠와 결합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에서도 역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역시 담고 있고요. 회원 증가나 대출 또는 수익 창출하는 것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달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여전히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역시 이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실제로 가이던스가 올라갔으니까 이 내용은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고객 확보 비용에 대한 그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 확보 비용이 높은 곳들은 고객 한 명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써야 하지만, 소파이의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건 고객을 획득해 나가고 또 교차 판매를 통해서 판매에 자신감이 있다 내용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회원 확보 비용의 추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업은 고객 확보 비용이 나쁘지 않고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한 서비스의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8% 감소했다고 합니다. 2분기보다 8%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감소율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파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앱을 설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애초에 마케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광고가 노출되더라도 그만큼 더 소파이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났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앱 순위도 올라갔다 보니까 분명히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비용이 좀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교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고객들이 알아서 교차 판매 서비스, 그러니까 더 많은 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기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제품의 서비스의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품이 각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각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겠죠. 네. 유입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매년 새롭게 출시가 되는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원래는 한두 서비스에서 집중되었던 고객 유입이 이제는 더 많아졌을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리비안의 IPO를 소파이에서 했던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도 소파이 IPO 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가입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여기서의 새로운 유입 경로가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광범위하고 매력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확보 비용을 낮추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인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소파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차 판매를 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제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사람들이 이 올인원 시스템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상품이 아직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제가 볼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지 않고 있는 사업도 많을 뿐더러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앞으로 라이센스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직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보험이나 제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관련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뭐 자동차 리파이낸싱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것들이 렌턴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를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파이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불가능한 게 환경상 불가능한 거여서 앞으로는 이것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면 분명하게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역시 인베스트도 같은 의미로 추가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네, 신용카드 쪽에서는 뭔가 고객마다 맞춤화된 카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카드 종류가 뭐 수십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카드사의 카드는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파이 크레딧 카드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고객 맞춤형 카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여기서의 고객 확보도 역시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나갈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가 꽤 많습니다. 더불어서 모기지 상품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5년 예측으로 볼 때 전체 시장에서 1%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만족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목표는 이 정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갈릴레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여기선 중요한 내용만 가져오면 미국 외 지역에서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콜롬비아나 멕시코에서 가장 큰 디지털 뱅킹 4곳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글로벌하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만 본다면 내년에도 역시 사업 성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만 가져왔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컨퍼런스는 다 보신 거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